금일은 신풍제약,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전일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무려 45%가 빠졌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주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국내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2020년 2월 10일 신풍제약의 유재만 대표, 우린 걷지 않은 길로 갑니다. 지금 연구하는 뇌졸중 혁신 신약이다. 이상 후기라고 해서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신풍의 자부심 넘치는 포트폴리오 피라믹스다. 제 주가를 보면 2020년 2월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내가 8조까지 갔었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네이버 금융에서 신풍제약의 종목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영업 적자였어요. 1분기에 흑자로 돌긴 했어요. 흑자 21억의 흑자 전환, 그리고 당기순이익 17억 흑자. 실적만 보면 건드리면 안 되는데, 우선적으로 신풍제약에는 피라맥스라는 약이 있고요. 급성 말라리아 감염의 치료에 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 이제 인상 2상 들어가가지고 뭐 내년 2월까지 상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고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올해 2월부터 84달러 정도, 현재 가지고 73달러 수준까지 빠졌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고점에서 좀 많이 폭락을 하니까 종목별로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추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의 주가가 전일도 6.45%가 빠지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인텔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전일 16.24%가 빠졌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국 코로나19 현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411만 명이 지금 발현 중이고요. 급속도로 늘면서 매일 7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있다.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연구소 쪽에서 정보를 얻어다가 산업 스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 출신의 중국으로 그 정보를 빼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소시켜 버렸죠. 영사관이 그 사람을 보호했다라고 해가지고 영사관 자체를 폐쇄를 해버렸죠. 이러한 상황에 맞서서 중국도 중국에 있는 이 대사관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트럼프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죠.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이번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격차가 지금 10% 정도 벌어지고 있다. 15% 정도 벌어지면은 지금부터 100일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비리들,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내통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트럼프를 변호인들, 그런 폭탄 선언들, 이러한 부분들을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다 막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선이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누굴 때리면은 때릴수록 미국 보수층의 지지율들은 더더욱 묶어지고, 그 다음에 중국을 때리면서 이익을 보는 부분들, 특히 농업, IT 쪽 미국과 뭐 그 외의 나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하면 할수록 많은 부분들에서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앞으로 100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전일 미중 무역전쟁 관련주들,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스, 티플렉스 이러한 종목들이 아마 크게 올랐을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대선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시도를 하고 있다. 7월 25일 뉴스인데 트럼프 경제 지지율마저 흔들 백신 개발이 유일한 희망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410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전 세계의 테마를 막 만드는 그러한 이유예요. 미국 경제도
박살이 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코로나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산업 활동이 더 활동적이고 언택트 산업에서 텍트 산업들 전반적인 서비스업들 지금 100일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이게 테마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움직이는 부분들. 미국의 중소형주들, 이 백신 관련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죠. 우리나라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대선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코로나 백신 관련에다가 희망을 걸거나 그쪽에다가 베팅을 하거나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모든 방법을 다 쓰는데 백신 개발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죠. 외국인들 베팅 많이 해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베팅을 많이 하고 그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0.5% 금리 특징과 미국 대선 가도에서의 밀리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는 경제의 복원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라는 것은 대선 입장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코로나 개발 이러한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대선과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전 세계 경제가 급작스럽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죠. 중국은 책임을 줬다라고 해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나라들끼리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를 맛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바닥에서 올라오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부분들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전 세계에서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풍제약은 고평가예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000원도 안 됐던 종목이고 임상 이상을 들어가고 있는 뇌졸중 치료제에 의해서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7,000원 막 이랬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이 넘는 주가는 엄청난 고평가다 할 수밖에 없죠. 뭐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지라고 하고 데드캣 마지막 죽을 때 뛰어오른다라고 해가지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피라믹스 가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이슈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보시면은 대비 45% 가지고 다음날 하한가까지도 간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70%가 양일간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투자 위험 종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신일제약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갈지 모르죠. 경동제약 자 보시면 영진약품도 전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이것뿐만 아니라 시젠도 20만원까지 왔어요. 3만원짜리 주식이 20만 7배가 올랐으니까. 시젠도 증권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는 이미 분기 실적 다 나왔다라고 보죠. 계속 오르면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이 400만 명을 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계속 늘면서 거기에 대한 진단 시약이 더 필요하고 공장 풀가동하고 수출 그런데 신약이 나오면 이거는 끝났죠. 애널리스트들은 30년 나올 그러한 이익이 다 나왔다. 하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고 트럼프 강요들이거든요. 이게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 그 다음에 문우신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라이저 미국 무역 대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드려볼게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정부가 따로 움직인다라고 백악관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부서가 따로 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미국 자체 내에서 이러한 테마가 이루어질 수밖에.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에 부서가 따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2월달 이후에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돈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헤지펀드들의 전략들이에요. 미국의 지금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 과거 골드만삭스 CEO였죠. 그러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로버트 라이트라 하이저 47년생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 미국 무역 대표부 차석 대표를 지냈어요. 슈퍼 301조가 나오지만 이때 프라자 합의도 있었어요. 일본, 독일과 환율을 일괄 타결시켜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겠다.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달러와 대비해가지고 일괄 타결시키는 그러한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낸 그 주역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 전쟁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 80년대 냉전 시대 때부터 헤지펀드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중국 때리는 부분들, 환 일괄 타결들 내지는 금융 개방, 그냥 원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상무장관, 1937년생이고 IMF 때 당시에는 로스차일드 은행이라고 있어요. 로스차일드 은행에 그때 근무했을 때 한국에도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에 관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M&A의 주역이었죠. 우리나라의 알짜 기업들 팔아넘기고 정리하는 그러한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 10년대 독일과 일본에 맞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들로서 환일괄 타결, 이런 사람들이 미국 경제의 실무진이다.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부서를 만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테마가 범람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또 작고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가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진단킷, 그 다음에 거기서 혈장 치료가 움직였고, 클로로킨 관련주들을 움직인 다음에 파라믹스도 움직이고, 신풍제약, 그리고 요즘에 움직이는 게 덱사메타손 관련주들, 이런 게 다 돌면서 움직이는 이유가,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이유가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0.5% 갈 곳이 없는데 기업 실적은 완전 개차반 나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서까지 만드는, 어떻게 보면 테마가 범람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거에 올인하고, 트럼프 정부가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 희망을 걸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개발,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어대고, 그다음 택트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경제가 빠르게 재건되는 부분들, 그 두 가지예요. 우한 쪽에서 이렇게 만들었냐 해서 중국을 치는 거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이쪽으로 몰아넣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경제를 정상화시킨다. 사람들이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지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국내 역시도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경제 개판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힘들고 계속 줄이고 있고, 신입사원들 모집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똑같아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부분들이 모인 게 바로 여기 이 테마들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에 열광하고 사람들이 이런 데 집중되고 있고, 특히 주식 초보분들, 펀더멘탈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고점은 서서히 낮아지고, 데드캣 바운스라 그래가지고 설거지가 거기서도 짜릿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판가를 갖다가도 또 그게 튀어 올라가지고 10%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데드캣 바운스도 굉장히 달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초보분들, 주린이 분들이 많이 매매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거기서 큰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런 거는 피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 전체 지금은 고평가 안 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펀더멘탈이 가장 정직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시장이 죽어야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시장이 완전히 사라져야지 이 테마가 다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불붙는 부분들, 지금은 고점에서 테슬라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국내 역시도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일정 부분 수익률 게임이 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를 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데드캣 바운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